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4.5 전주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보당과 강성희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점과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강성희 의원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회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5일 실시한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지요. 아시다시피 진보당의 뿌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를 줄여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대한민국 집단임이 확인된 바 있는데 통진당 출신들은 당이 해산된 뒤에 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이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등 진보당원 상당수가 통진당 출신들이죠. 강성희 의원 또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의 대학 후배이자 역시 통진당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강성희라는 사람,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했던 세력이 국회에 재진입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진보당은 자신들이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통진당 세력의 반국가적인 활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아니, 오히려 더 과감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래 있었지요. 최근 적발된 제주 간첩단 총책 강모 씨, 이 사람 통진당 출신 진보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후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지령을 13건이나 수령하고 대북 보고문 1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통진당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됐던 다른 일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친북 강연을 하고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대표도 통진당 출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됐지만 그들의 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돼 왔고, 급기야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것인데요. 이를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보당 강성희 의원 당선 이후 논란이 되었던 것이 강 의원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통상 재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경우 상임위 내 특별한 사보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원이 있는 곳에 우선 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따라 현재 결원이 발생한 국방위에 강성희 의원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진보당이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점에서 국방위 배정 시에 국방 기밀 등이 노출된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우려가 과연 기우에 불과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주울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에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줄줄이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이들은 통진당 당권파 소속으로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인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B씨를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A씨는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특히 A씨는 2012년 통진당 폭력사태 때 단상에 뛰어올라 폭력사태의 책임을 비당권파에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선 김재현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 주로 용인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박근혜 퇴진 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 경기도 구명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한 B씨는 이정희 이석기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전 의원 수석보좌관을 하다가 이정희가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한 뒤엔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온 이석기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보좌를 승계했는데요. 민노당 시절 당 정책지원단 소속 정책연구원, 민중당에선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라며 이들이 국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강 의원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당 차원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 의원 역시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통진당의 전성기는 19대 국회였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 등이 참여해 2011년 말 창당한 통진당은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 13석을 확보했고 원내 3당으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 탈당해 지금의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의석은 6석으로 줄었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겪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끝에 창당 3년 만에 해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헌정당 판결로 사실상 공중분해됐던 통진당은 과거 NL계 민족해방 계열의 방식대로 바닥 조직부터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치 영역에서는 진보당, 노동계에서는 민노총 등을 주축으로 저인망식 세력 확장을 진행했는데 특히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통진당의 주축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지난 2021년 선출돼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진보당 창당 당시 4만 5천여 명 수준이었던 당원은 5년여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일부 민노총 조직에선 진보당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마다 목표치를 세우고 입당 운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인망식 당 세력 확장 전략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전주울 선거에서도 인해 전술 물량 공세에 나섰다고 하는데 1월부터 진보당 당원 1000여 명이 전주에 상주하면서 쓰레기 줍기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골목골목을 파고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진보당에게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들이 가진 저인망식 전국 조직으로 죽기 살기로 선거에 임할 게 자명해 보이는데요. 이들을 박멸하는 게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파 진영이 가진 어떤 숙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